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인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놓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덮인 길 위, 엄마의 흰 고무신 자국이 아직도 제 눈앞에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괜히 장롱 속을 한번 뒤적이게 되죠. 올해도 그러다 문득 낡은 흰 고무신 한 켤레가 눈에 띄더라고요.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만지니까 손끝이 하얗게 되더군요. 그 고무신을 보는 순간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땐 눈이 허리까지 쌓여도 장터는 꼭 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택배 시키면 되잖아 하겠지만 그땐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추운데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면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터 안 가면 저녁 반찬이 없다고요. 저는 그럼 오늘은 군고구마로 먹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엄마는 웃으며 그건 간식이지 반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땐 고급 디저트가 뭔지도 몰랐죠. 군고구마 하나면 세상 부자였으니까요. 엄마는 흰 고무신을 신고 장터로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눈발이 거세서 발자국마다 눈이 차올랐죠. 그 길을 따라 걷던 어린 제 손을 엄마는 꽉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길이 미끄럽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말투는 퉁명스러워도 손끝은 언제나 따뜻했죠. 집에 오면 엄마 발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 신발부터 먼저 벗기며 우리 아들 발이 시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그 말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흰 고무신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짐이었는지를요. 그 고무신엔 참 묘한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땀냄새, 거기다 정냄새까지. 밑창에는 물결무늬가 파여 있었는데 그 발자국 밟으면서 뛰어다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 제가 발자국 밟으면서 가면 안 넘어진다고 자랑하면 엄마는 피식 웃으며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하셨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엄마는 바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채소를 팔기도 하고 달걀을 팔기도 하셨지요. 저는 옆에 앉아서 군고구마를 먹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장터 한켠에선 언제나 군밤 굽는 냄새가 솔솔 났죠. 괜히 군밤 굽는 아저씨 앞에 서 있으면 이놈 살 거냐 구경만 할 거냐고 하셨지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땐 군밤 10원어치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주시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덤은커녕 봉투값까지 따로 받아요. 엄마는 손님들에게 늘 환하게 웃으며 오늘 아침에 뜯은 거라 신선하다고 말했어요. 요즘 마트는 카드 한번 찍으면 끝이지만 그땐 다음에 준다고 하면 믿고 외상으로 주던 시절이었죠. 제가 오늘은 돈 많이 못 벌었냐고 물으면 엄마는 제 머리를 쓱 쓰다듬으시며 특유의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내일 또 나가면 된다고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는 가끔 붕어빵을 사주셨습니다. 붕어빵 하나를 반으로 갈라서 저랑 같이 먹었어요. 제가 왜 머리부터 드시냐고 물으면 엄마는 머리부터 먹어야 머리 좋아진다며 웃으셨죠. 저는 그럼 꼬리부터 먹어서 꼬리치며 도망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땐 붕어빵 속 팥 하나가 보물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슈크림 맛 없냐고 하는데
우리 땐 팥 하나면 세상 부자였습니다. 팥 없는 붕어빵 나오면 이건 다이어트용이라며 웃었죠. 형이랑 다투면 엄마가 꼭 그러셨어요.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 속 썩는다고요. 그때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압니다. 세월이 흘러서야 알게 된 사랑. 세월이란 게 참 빠르네요. 그 시절 눈길을 함께 걸었던 제가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졌네요. 거울 볼 때면 그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던 엄마 얼굴이 비칩니다. 제가 쉬엄쉬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엄마는 특유의 미소로 말했습니다. 손 놓으면 더 추워진다고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삶이 다 담겨 있었죠. 그 웃음 뒤엔 가난을 버텨내려는 의지랑 자식 걱정이 함께 있었단 걸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고무신 밑창이 다르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새신은 아까워서 못 사셨죠. 동네에 고무신 수선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꼭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셨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 멜로디만 들어도 그 골목 풍경이 눈에 서네요. 엄마는 이게 발에 딱 맞아서 새 거 사면 또 길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우리 학용품을 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전교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글씬이시며 우리 아들 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싸둔 돈을 꺼내오셨습니다. 친구들한테 떡볶이 사주라고 회장이 됐으니 한턱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돈을 받아 들고 친구들과 분식집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돈이 엄마가 장터에서 며칠 동안 모은 돈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동회 한 번이면 동네 축제였어요. 그땐 운동회 날이면 도시락 뚜껑만 열어도 김밥 냄새가 온 운동장을 덮었어요. 그땐 김밥이 터지면 사랑이 넘쳐서 그렇다고 하셨죠. 지금 같으면 도시락 사진 찍느라 밥 식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멋진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날도 흰 고무신을 신고 오셨어요. 저는 속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기 시합 중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엄마였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다쳤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구두를 신든 고무신을 신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엄마가 무릎에 약 바르시면서 이러셨어요. 이 정도 상처는 남자라면 거뜬히 견뎌야 한다고요. 그땐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면서도 엄마 손은 조심조심 약을 발랐습니다. 엄마는 김장철이 되면 늘 바빴습니다. 그때 김장하면 동네 강아지도 김치 냄새에 취해서 코를 킁킁 댔죠. 엄마들은 이놈아 물러거라 하면서도 나눠주는 정이 있었어요. 그땐 김장할 때 서로 고춧가루 색깔로 자존심 싸움했어요. 언니네 건 너무 검다. 우리 집 건 태양초라며 서로 웃었죠. 제가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하면 엄마는 이 냄새가 복 냄새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은 부자라고, 마당이 복 냄새로 가득하다고 제가 말하면 엄마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발이 안 시리냐고 물으면 엄마는 일하면 안 춥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되면 엄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손을 잡으면 오히려 제 손이 더 따뜻해질 정도였죠.
제가 엄마 손을 잡아드리면 엄마는 손을 빼시며 말했어요. 네 손 시릴라고 얼른 놓으라고요. 엄마는 자신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가질 것도 늘 참고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고 견디시면서도 우리만은 절대 굶기지 않으셨어요. 겨울이 오면 여전히 눈길 위에 엄마의 발자국이 그려집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면 자꾸만 미안하고 그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께 드리는 늦은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제야 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엄마, 그땐 왜 그렇게 이만하셨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압니다. 저를 먹이고 키우고 웃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엄마의 흰 고무신, 그 신발엔 눈길과 흙길, 비 오는 날의 냄새가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 고무신은 엄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눈밭 위에 남은 발자국은 제가 살아온 길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엄마, 제가 중학생 때 엄마 고무신이 부끄러웠던 적 있잖아요. 운동회 날 다른 엄마들은 구두 신고 왔는데 엄마만 고무신 신고 오셔서 속으로 창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졌을 때 제일 빨리 달려오신 분이 엄마였어요. 그 흰 고무신 신고 다른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죠.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는 늘 당신 것은 아끼시면서 우리한테는 아낌없이 주셨어요.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도 장갑은 안 끼고 일하셨잖아요. 자기는 괜찮으니 나나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을 이제는 압니다. 붕어빵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던 그 겨울 오후가 생각납니다. 엄마는 당신 것까지 저한테 주시면서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말이에요. 손자 녀석이 이 고무신 신으면 미끄러지지 않냐고 물어요. 제가 그땐 미끄러지는 것도 인생이었다고 말하면 손자는 그럼 넘어지면 경험치 오르는 거냐고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또 이 신발은 방수냐고 물어요. 그럼 방수고 방안이고 방탄이라고 대답했지요. 너희 할머니는 그걸 신고 인생을 다 막아냈다고 말이에요.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마음속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장롱에서 흰 고무신을 꺼내서 손자에게 보여줍니다. 손자는 신기한 듯 고무신을 만지작거려요. 언젠가는 손자도 알게 되겠죠. 엄마, 고마워요. 그 눈길 위에서 제 손 꼭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 고무신으로 수없이 길을 걸으며 저를 키워주셔서요. 맛있는 걸 당신은 안 드시고 저한테 주셔서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겁니다. 이젠 그 고무신도 낡아 장롱 한켠에 놓여 있지만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새하얗습니다.
그 고무신을 볼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다고, 내일은 꼭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요. 엄마는 늘 내일은 좀 나아질 거라며 웃으셨죠. 요즘은 말이야, 별일 없으면 그게 복이지요. 그래도 엄마는 늘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엄마 나이가 됐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흰 고무신 하나로 모든 걸 해내셨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제가 엄마 손 꼭 잡아드릴게요. 제가 엄마를 업어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엄마가 먼저 드시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저는 창밖을 봅니다. 그러면 그 눈길 위에 엄마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흰 고무신에 물결 무늬가 선명하게 찍힌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없지만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도 그 흰 고무신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때의 눈길처럼 포근한 하루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들 올림.